한국이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특별공로자를 구출하러 갔던 수송기와 군인들이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프간 공로자들 역시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인원도 엄청난데요. 무려 391명에 달합니다. 세계인들은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그 내용을 보도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언론 보도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한국군의 능력을 비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명구출 작전은 아무런 피해 없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구해낸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자 등 노약자들이었을 만큼 작전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아직도 교전과 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는 카불 중심지에서 이들 모두를 아무런 피해 없이 한자리에 모아 이송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작전의 작전명을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로 지은 것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작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송기로 민간인 400명 데려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은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처럼 이번 아프간 미라클 작전도 다른 나라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기적적으로 아무 피해 없이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번 아프간 작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했고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약자 어린이와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군의 준비도 철저했는데요. 이 때문에 철저한 비밀엄수 속에 국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특수전부대인 공정통제사들이 투입되었으며 보안을 위한 여러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말은 그냥 운이 좋아 기적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특수부대가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만든 부대가 한국의 공정통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통제사가 뭐하는 부대인지 생소하실 텐데요. 공정통제사는 적진 침투 후 아군이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초기 관제 임무, 화물 병력 투하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또한 초기 관제 임무 시 전술항법에 필요한 고도와 바람, 날씨, 지형, 전투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고 병력과 화물이 정확한 장소에 투하되도록 돕는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즉 공정통제사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적진에 침투합니다. 침투 시 약 25,000피트인 7.6km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며 임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격 방어 무기만을 장비합니다. 이때 돌격소총과 야간 투시경, 각종 통신 장비를 갖춘 채로 뛰어내리는데요. 때에 따라선 육상이 아닌 해상으로도 침투하며 잠수복까지 착용합니다. 사실 공정통제사는 대한민국 공군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공정통제사가 되려면 육군 특전사의 낙하산 강화 훈련과 고공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해군에서 UDT 실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응급구조, 암벽 등반, 잠수 의무, 대테러 등 교육까지 수료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의 공정통제사 한 명을 육성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능한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옆나라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을 불러 모은 채 의기양양하게 출정식을 하며 자국산 C2 수송기를 급파했으나 막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현지에 도착한 자위대와 행정관료들이 각기 다른 활동을 하며 헤매는 등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대사관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자국민조차 구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위대는 현지 언론에게 엄청난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요. 군사작전을 위해 한밤중에 비밀스럽게 이륙한 한국과 달리 언론까지 불러 자신하더니 막대한 국세를 들여 고작 한 명을 구한 것에 일본인들조차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 아프간 작전 비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협력자들이 아프간에서 모두 떠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 정부군과 판지시르의 타지크인들이 연합한 판지시르 저항군, 정권을 잡은 탈레반에 이어 한때 시리아에서 새를 떨쳤던 IS까지 재등장하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어날 국제사회의 격변은 세계 정세를 뒤엎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군 역시 교민 구출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데요. 아프간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미중 대립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아프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는데요. 양쪽 모두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알고 있던 IS와 탈레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에 골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미라클 작전을 성공시킨 뒤 고작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6일 카불 공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군 13명을 비롯해 무려 1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레반이 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세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탈레반은 아프간 현지에서 각종 테러 행위를 일삼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집단으로 2007년에 아프간으로 선교를 떠났던 샘물교회 신도들을 살해한 경력이 있는 명실상부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정말 수많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탈레반의 비인도적인 테러에 목숨을 잃어왔는데요. 현재 아프간에서 대탈출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에 아프간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성명이 놀라운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들이 일으켰다고 주장하지 못해 안달하던 이들이 테러를 악행이라며 적극 비판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레반은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탈레반은 분명 이슬람 원리주의의 집단이지만 자신들의 극단주의를 타국에 강요할 생각은 없는 이들입니다. 아프간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난 20년간 각종 테러를 일으키며 미국과 싸웠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아프간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탈레반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미국을 내쫓은 지금 탈레반에게는 테러를 저질러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위상을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 겹겹이 부대를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탈레반 역시 24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며 국제사회가 탈레반의 통치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테러로 자칫 아프간 전쟁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테러를 자행하던 단체는 바로 이슬람 국가 IS였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IS의 아프간 지부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라고 소개하며 성명을 통해 테러의 주동자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테러의 목적 역시 밝혔는데요. 탈레반이 미국과 야합했으며 성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탈레반과 함께 미국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물론 빈말로라도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IS는 이라크 전쟁 이후 차별받던 이라크의 순위파 군인들을 흡수한 지하드 단체인 유일신가 성전에 기원을 둡니다. 조직원 중 하나였던 알 바그다디가 지도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를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랍의 봄으로 중동 전역에서 반독재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이자 이에 개입해 본격적으로 세를 불렸습니다. 자유시리아군의 일부로 활동하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유전지대를 점령해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했는데요. 시리아 동부를 함락하고 이라크 북부의 주도 모술을 점령한 데 이어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등 2014년까지 엄청난 세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참가하며 조직의 규모가 더욱 확장됐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이를 계기로 여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통합해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IS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리아 정부군을 파죽지세로 밀어내며 전 세계 이슬람을 통일하겠다며 IS로 이름을 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필리핀 민다나오의 무슬림 조직 등 세계 각지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IS의 기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IS의 잔혹함에 맞서기로 결정한 의용병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국민 역시 있었는데요. 그는 쿠르드 민병대 자원에 IS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이유 역시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IS 패배하면 전원이 학살당할 수도 있는 쿠르드인들을 돕기 위해 시리아까지 나라가 참전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됐는데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팔에 태극기 패치를 붙인 그의 모습이 촬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쿠르드 민병대 자진의 참관이들이 한국인 친구를 찾는 영상 역시 공개된 바 있는데요. 그와 같은 용감한 이들이 있었기에 쿠르드인들은 결국 IS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 미군, 러시아군들의 연합공세가 시작됐는데요. 각국의 파상 공세에 IS는 순식간에 와해됐습니다. 지도자인 알바그다디 역시 2019년 10월 26일 그 생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IS는 소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IS 충성을 맹세했던 조직이 IS의 적통을 자처하며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전이 한창인 예멘,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에서 새를 떨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S는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탈레반과 연합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두 세력의 목표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탈레반의 목표는 이슬람 토호국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아프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카불을 점령하고 구정부를 무너뜨린 순간 핵심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탈레반에게는 아프간을 떠나는 미군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IS가 나타나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일으켜 미국을 자극하고 각국의 대피 작전을 방해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획하던 미라클 작전 역시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